안녕하세요. 저희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정책의 수업에서 U859팀, 행정학과 6명으로 구성된 팀입니다. 저는 행정학과 19학번 최준현이라고 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저희가 해왔던 활동들이 이대로 그냥 수업 끝나는 대로 끝내버리긴 아깝다는 생각이 제일 크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수업을 하면서 사회문제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또 많은 노력을 들여서 해왔던 활동들이 좀 더 의미 있게 남겼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공모전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수업의 경우에는 팀을 짜온 경우도 있었고 개인끼리 모여서 온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참가하는 경우에는 이제 수업에 와서 팀을 정하는 케이스였는데, 그 과정에서 저희는 지역 문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접근할 것인가에 대해서 수도권 과밀화 현상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지역 문제 해결에는 결국 지역 경제 활성화, 또 지역을 매력 있게 만드는 것에 좀 더 관심을 갖는 학생들이 있었는데, 그 6명이 모여서 저희 팀이 구성이 되었고요. 그 중에서 이제 행정학과 19학번 1명, 20학번 5명, 이렇게 6명이 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주목했던 곳은 강릉이었습니다. 강릉 지역의 경우에는 다른 지역 어떤 아이덴티티가 있고 지역적 유산이 있고 좀 더 특색이 확실한 어떤 다른 도시들보다도 강릉의 경우에는 커피라든가 혹은 맥주라든가 기존의 강릉과는 조금 다른 아이덴티티를 가진 산업들이 좀 새롭게 2000년대 들어 성장한 케이스여서, 만약에 강릉 지역에서 성공 가능한 케이스라면 다른 지역에서도 성공할 수 있겠다, 적용할 수 있겠다 하여 강릉을 약간 시범적인 모델로서 접근해 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가 주목했던 것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구성하는 청년들의 역할, 특히 로컬 크리에이터라고 하는 개념을 저희가 많이 주목을 했는데요. 로컬 크리에이터란 지역의 자원을 가지고 지역적 문화적 자산이라든지 역사적, 경제적 자산들을 활용해서 창업하는, 결국 창업자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역에서 가지고 있는 유산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아이디어를 베이스로 하는데, 그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를 어떻게 좀 더 촉진할 수 있을 것인가, 좀 더 자유롭게 활발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는 생태계를 만드는 방향으로 정책적 지원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저희 모델의 핵심이 되는 것은 결국 투트랙 지원 방향인데요.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레퍼런스 삼았던 여러 곳 중에서 제주 더큰넬센터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제주지사의 공공기관으로서 독자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인데요. 이 기관의 경우에는 지원자들을 선별적으로 맞춤형 지원해주는 곳이었습니다. 그런 기관이 존재하는 것을 레퍼런스 삼아서 이 기관의 아이디어를 강릉에 적용시켜 볼 수 있겠다. 그런데 기업의 인턴으로서 일하게 하고 또 기업체 안에서 일하게 하는 것을 떠나서 저희는 좀 더 현장에서 하고 싶은 것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끔 로컬 창업에 대해서 생태계를 만들어 보자, 이걸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보자 하는 아이디어에서 구상해 보았고요. 그래서 저희가 구상한 방안은 독립기관을 설립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서 투트랙으로 진행하는 방향입니다. 기본 과정과 실천 과정이 있는데요. 기본 과정의 경우에는 아이디어는 넘치고 열정이 넘치는 청년들을 위해서 A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창업을 시작해야 되고, 그러니까 창업에 필요한 어떤 기본적인 방안들, 아이디어들, 또 기존의 창업 사례들을 참고해서 실패한 사례에서도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게끔 하는 방안이라든지, 혹은 실제로 그 로컬 창업으로서 성공하신 크리에이터 분들에게 위탁 교육 비슷하게 가서 현장을 경험해 볼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것이 기본적 과정이 되겠고요. 또한 실전적 과정에서는 이미 로컬 창업을 시작하신 분들, 그런데 좀 더 촉진하기 위해서, 죽음의 계곡을 넘기기 위해서 정책적 지원을 얻으셨을 때 더 잘 되실 분들을 위한 실천적 과정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경우에도 단계에 맞춰서 예산의 지원을 받으실 분들은 예산을 받을 수도 있고, 어떤 아이디어, 공간 디자인이라면 공간 디자인에 대한 인사이트, 어떤 경영적 마인드라면 회계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방안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실천적 과정을 구상해 보았고요. 이 전반적인 방안들을 아울러서 결국 한 시작부터 어떤 로컬 크리에이터로서 활동하겠다, 지역에 가서 창업을 해보겠다, 정착도 해보겠다라는 어떤 막연한 그렇지만 분명한 열정과 꿈과 아이디어를 가지신 분들에게 창업을 뛰어들어서 그 창업의 시작부터 중간 과정을 거쳐서 끝에 엑시트까지 하나의 어떤 툴을 제공하는 것을 저희의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가 생각한 것이 독립적인 기관을 설립하여서 지속성도 있고 좀 더 연계성 있게, 좀 더 자유롭게 독자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끔 저희가 독립기관을 구상해 보았고요. 이런 아이디어들을 저희 영상에 모두 담아 보았습니다. 저희가 영상 공모전 준비하면서 느꼈던 것이 이게 결국 사진을 찍는 것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어떤 추억을 남기기 위해서, 또 기억을 남기기 위해서 사진을 남기듯이 저희가 해왔던 활동들, 공부했던 내용들, 이 그냥 학기가 끝나면 휴발되어 버리고 증발되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영상 형태로 남겨놓고 이런 식으로 영상 공모전 플랫폼을 활용해서 아카이빙 될 수 있게끔 하는 이런 과정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그 과정에서 저희 조원끼리 많이 협의하고 또 그런 과정 자체가 재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팀플을 열심히 하고 고생한 팀플 기억이 나쁘지 않았다면, 좋았다면 그냥 이렇게 영상 공모전을 통해서 학기가 끝나고 나서 계속 이어가는 느낌, 이렇게 이어지는 연속성을 추구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영상 공모전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정책 수업을 듣고 있는 유파로크 팀입니다. 유파로크 팀의 연구 주제는 강릉시 지속가능한 로컬 크리에이터 지원 모델 개발입니다. 저희는 지방 소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에 대한 해결책이 로컬 컨텐츠 개발과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로컬 컨텐츠란 지역 차원에서 추출된 컨텐츠를, 로컬 크리에이터란 지역에서 활동하면서 해당 지역의 자연적, 문화적 자산을 사업적 가치로 만들어내는 예비 창업자를 말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가 개발한 로컬 크리에이터 지원 모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릉은 커피와 수제 맥주와 같이 기존의 지역 정체성과 무관한 로컬 컨텐츠 성공 사례가 많은 지역입니다. 이 점에서 강릉에서 성공한 모델은 다른 지역에서도 성공할 수 있는 모델이 될 것이라고 판단해 강릉을 대상 지역으로 선정했습니다. 지역 선정 후 서면, 대면, 화상의 방식으로 강릉시의 로컬 크리에이터 그룹, 제주 더 큰 네일 센터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이때 저희는 크게 4가지의 질문을 드렸습니다. 첫째, 로컬 크리에이터를 어떻게 교육하고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둘째, 로컬 크리에이터들의 교육을 통한 창업 이후 관리 방안은 어떻게 되는지. 세 번째, 멘토의 인센티브는 어떻게 부여할 것인지. 네 번째, 멘티의 참여 동기는 어떻게 유인할 것인지입니다. 로컬 크리에이터를 어떻게 교육할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었는데 그중 인상 깊었던 몇 가지의 답변을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로컬 크리에이터 분들은 공통적으로 멘토링 프로그램의 다양성과 질적 향상을 강조하셨습니다. 기존의 천편일률적인 교육 프로그램에서 벗어나 멘티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로컬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고 크리에이터들이 진정성 있게 자신의 컨텐츠를 선보일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창업 이전, 현장에서의 경험을 말씀하시며 폐업한 기업에 대한 분석과 교육 프로그램의 세분화 등을 통해 창업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마음가짐을 키워주고 마케팅과 공간 운영 등 창업 전반에 필요한 교육에 대한 필요성도 강조하셨습니다. 지원 부분에서는 공통적으로 보조금을 많이 언급하셨으며 이 외에도 창업 과정에서 일일이 지원 프로그램을 알아보는 것이 굉장히 어렵기에 지원 사업에 대한 편리한 접근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저희는 취창업 교육과 관련된 선례를 찾다가 벤치마킹 모델로서 제주 더 큰 네일 센터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점은 교육생들이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 기간 동안 생활비를 지원하는 청년 보장제였습니다. 이 덕분에 교육생들이 프로그램에 전념하여 운영 실태가 개선되고 일회성 교육에 그치지 않는 체계가 구축될 수 있었습니다. 저희 팀은 해당 센터의 지원자들의 수준에 따른 차별적 교육과 생활비 지원이 성공의 핵심 요인이라 판단하여 이 부분을 벤치마킹하였고 이후 구체적인 교육 프로그램의 내용과 필요한 시정의 행정조치 등은 저희가 진행한 인터뷰를 기반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제주 더 큰 네일 센터의 운영 사례를 검토한 결과 교육 프로그램을 독자적인 기관을 설립해 운영하였을 때 자율성 및 지속성의 측면에서 보다 활동이 유리해진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강릉시의 독자적인 기관을 신설하고 예산을 지원받아 신설된 기관에서 시행되는 것을 전제하에 모델을 구상하였습니다. 먼저 저희 교육 프로그램의 기본 틀입니다. 저희 모델의 핵심은 교육 희망자 분리를 통한 투트랙 운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업을 희망하지만 구체적인 아이디어가 존재하지 않는 예비 크리에이터들을 대상으로 창업에 필요한 기초 지식을 배우는 기초 과정과 사업화 가능한 아이디어를 보유한 크리에이터를 대상으로 사업화에 필요한 실전적 멘토링을 진행하는 실전 과정으로 나뉘어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였습니다. 기초 과정과 실전 과정은 각각 6개월씩 진행되며 교육 희망 여부에 따라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프로그램 활동 참여가 가능해집니다. 다음은 기초과정 프로그램의 세부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창업 아이디어 개발 프로젝트 운영이 있습니다. 인터뷰에서 공통적으로 강조된 것은 창업에서의 핵심이 분명한 자신의 철학,
즉 아이덴티티를 가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함양하기 위해서는 문제 상황의 아이디어를 직접 계획해보는 팀 프로젝트 과제를 수행하게끔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터넷 매체 활용 교육입니다. SNS를 통한 홍보 및 소통은 창업에서 핵심 마케팅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효과적인 SNS 활용 방안을 교육하도록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대학과의 연계를 통한 기본 경영 지식 학습입니다. 사업에 있어 기본적인 경영 지식은 원활한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경영 지식의 수강을 수료 요건으로 삼고 대학의 교양 강좌 등의 수강권을 지원하는 방식을 통해 더욱 효율적으로 교육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번째로 폐업 기업에 대한 사례 연구입니다. 신생기업 3개 중 1개가 망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그 실패가 본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냉정하게 실패 사례에 대한 원인 분석과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다섯 번째로 멘토업체 취업을 통한 경험 구축입니다. 인터뷰에서 많이 언급된 부분이 현장 경험의 필요성이었습니다. 멘토업체 단기 취업 과정을 통해 성공한 멘토들과 인간적인 유대를 맺으면서 지역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사업에 대한 창의력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교육기간 중 생활비 지급입니다. 단기간에 강도 높은 교육이 진행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일정 금액의 생활비 지원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본 모델은 제주 더 큰 네일센터와 같이 교육기간 동안 월 150만 원의 생활비를 지원할 것입니다. 다음은 실전 과정의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업화를 위한 분야별 멘토링입니다. 개업 이전 준비 과정이 구체적일수록 사업 시작 이후의 어려움은 더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사업 정체성, 홍보 계획, 투자 유치, 공간 계획 구체화, 그리고 사업 계획서 작성 등 세부적인 분야별로 멘토링을 진행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공유 판매 공간 운영과 사업성 검증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멘토링 이후 사업성 검증을 위한 방안으로 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상가 혹은 팝업 스토어의 형태의 공유 판매 공간에서 실제 시험 사업을 진행한 후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된 경우에만 후속 초기 자금 조달 지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때 사업성 검증의 기준은 월 매출 200만 원, 지원 사업 혹은 투자를 통한 자금 확보액 3천만 원 이상으로 제주 더 큰 네일센터의 기준을 차용하여 정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검증된 사업의 초기 자금 조달 지원입니다. 인터뷰 대상 강릉시 로컬 크리에이터들의 사업 초기 자금은 대부분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사이였습니다. 앞선 사업성 검증 단계에서 월 매출 200만 원과 최소 3천만 원 이상의 자금 유치를 요구했죠. 이 검증을 통과한 크리에이터는 이미 3천만 원의 자금을 유치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약 1천만 원가량의 지원금을 추가로 투자한다면 유망한 크리에이터가 사업의 초기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일은 없을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다시 말해 멘토링과 지원 사업을 통해 창업을 위한 자본과 기본적인 능력을 갖춘 상태로 창업을 함으로써 일정 부분 사업의 지속성과 확장성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교육 이수 희망 여부와 무관한 강릉 내 로컬 크리에이터들을 모두 포괄하는 일반적인 지원 체계와 인터뷰를 통해 참고한 기존의 창업 지원 프로그램에서의 개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입법을 통해 기관 설립과 기금 마련이 필요합니다. 교육기관 설립과 프로그램 운영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는 시청과 시의회 차원에서 조례 제정과 예산 편성을 통한 제도적 뒷받침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21만 명이라는 강릉시의 인구 및 산업 규모를 고려하였을 때 기수 6개월 기준 35명 가량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이들의 생활비 지원액이 연간 대략 6억 3천만 원 가량, 그리고 제주 더 큰 네일센터의 예산 지출을 참고하여 운영 비용이 대략 6에서 7억 정도 투입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청년 로컬 창업 생태계 마련의 필요성과 파급 효과를 고려하였을 때 시의 재정 운용 규모에 비추어 투입이 충분히 정당화될 수 있는 예산 규모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사업 지원 액수의 현실화가 시급합니다. 시장의 물가는 빠르게 변화하는 데 반해 지원 사업의 액수 기준은 십수년째 제자리 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자금이 많이 필요한 창업의 특성상 지원 금액 또한 물가 상승에 발맞춘 현실화와 그에 따른 예산 편성이 필수적입니다. 다음으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일원화된 창구가 필요합니다. 인터뷰 결과 정부 지원 등을 받을 요건을 충족해도 몰라서 받지 못했던 사례들이 다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강릉시에 매우 다양한 창업 지원 정책이 있었으나 지원 주체들이 매우 분산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일원화된 창업 지원 사업 관련 정보 제공 페이지를 신설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러한 지원 모델은 강릉의 산업 생태계에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젊은 인구, 나아가 외지 인구가 적극 유입되어 로컬 크리에이터 생태계의 역동성이 더해질 것입니다. 영상을 통해 로컬 크리에이터의 가능성을 알게 되셨기를 바라며 발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